오늘은 미술사에서 가장 화려한 양식, 바로 로코코 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크 미술이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신과 왕의 권위를 강조했다면, 로코코는 한층 더 장난기 넘치는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미술이었죠.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꽃피운 이 양식은 특히 귀족들의 사랑과 유희를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때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담은 그림으로 폄하되며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경박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간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재평가받고 있지요. 로코코는 독특한 미적 감각과 섬세한 기술로 시대를 장식했고, 오늘날까지도 패션과 디자인, 심지어 영화 속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코코 미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로코코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대의 바로크 미술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크 미술은 17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양식으로 강렬한 명암 대비, 역동적인 구도, 감정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렘브란트, 카라바조, 루벤스가 있으며, 이들은 신화와 종교적 주제를 장엄한 분위기로 표현했습니다. 바로크 미술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왕권을 신성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1715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사망하면서 프랑스 궁정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 베르사유 궁정과 같은 거대한 바로크 형식의 건축물을 지었고, 이를 통해 왕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궁정 귀족들은 더 이상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유롭고 개인적이고 쾌락을 중시하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연회와 무도회가 열렸고, 귀족들은 눈부신 보석과 값비싼 비단으로 치장한 채 끝없는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교 행사 중 하나는 바로 가면 무도회였습니다. 가면을 쓰면 신분을 숨길 수 있었기에 왕과 귀족들도 자유롭게 어울리며 평소보다 더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몰래 정적을 관찰하기 위해 가면을 썼죠. 특히 1745년 루이 15세가 참석한 가면 무도회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왕은 검은 도미노 망토와 가면을 쓴 채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매혹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었습니다. 원래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적이고 재치 넘치는 화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녀는 루이 15세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았고, 이후 정식으로 후작 부인의 자귀를 받으며 왕의 공식적인 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왕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예술, 문화를 이끄는 강력한 후원자였죠.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로코코 미술을 후원하며 프랑스 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로코코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로카이유에서 유래했습니다. 로카이유는 조개 껍데기나 바위 장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로코코 시대의 건축과 실내 장식에서 많이 사용된 장식적 패턴을 가리킵니다. 로코코는 웅장한 바로크 스타일과 달리 아기자기하고 장식적인 분위기,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 색조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기를 대표하는 화가들을 알아볼까요? 로코코 미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가는 바로 앙투안 와토입니다. 그는 로코코 미술의 시초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의 작품에는 유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키테라 섬으로의 출항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귀족들이 배에 오르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키테라 섬, 즉 사랑의 신 비너스가 다스리는 낙원입니다. 와토는 작품 속에서 귀족들의 연애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한편의 연극을 보듯 감미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귀족들의 사랑을 담은 그림을 페트 갈랑트라 부르게 됩니다. 로코코 시기 그림들의 단골 주제입니다. 와토가 로코코의 시작을 열었다면 프랑스와 부셰는 그 정점을 찍은 화가입니다. 그는 루이 15세의 공식 화가였고, 특히 왕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후작 부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1756년에 완성된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초상입니다. 이 그림은 후작 부인이 단순한 왕의 애인이 아니라 지적인 문화 후원자이자 당대 예술과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 속 후작 부인은 화려한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옅은 녹색과 분홍빛이 감도는 이 드레스는 당시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입니다. 드레스 곳곳에는 레이스와 리본 장식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세련된 취향과 우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작 부인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한 손에는 책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여러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지적인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장치입니다. 당시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백과사전파와 교류하며 계몽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볼테르, 디드로, 루소 같은 사상가들을 후원하며 프랑스 문화와 철학의 발전을 이끌었죠.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그림엔 두꺼운 사전도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책 옆에는 깃털펜과 서류가 놓여 있어 그녀가 글을 쓰거나 중요한 문서를 검토하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그녀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녀가 앉아 있는 공간은 정교한 로코코 스타일의 가구와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궁정의 패션과 예술 트렌드를 주도했던 인물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초상화는 단순한 개인 초상화가 아니라 그녀가 계몽주의와 예술의 후원자로서 자리 잡기 위한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귀족 여성들에게 그림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이로써 그녀는 왕의 애인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프랑스 문화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시의 작품들은 당시 귀족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거의 인형처럼 이상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 귀족들의 환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셰가 그린 여성들은 대부분 반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귀족 남성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장오노레 프라고나르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을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 중 하나가 바로 프라고나르의 그네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귀족 사회의 은밀한 연애와 가벼운 쾌락을 담은 로코코 미술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겉으로는 한낮의 정원 속 평온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대 사회 분위기와 귀족들의 문화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풍성한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하늘 높이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부풀어 있고 장난기 넘치는 움직임 속에서 한쪽 신발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네 아래쪽 장미동굴 속에 한 남성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를 향해 일부러 신발을 벗어 날려보내고 이는 마치 은밀한 암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 오른쪽 어두운 그늘 속에 또 한 명의 남성이 보입니다. 이 그네를 밀어주는 남성은 여인의 공식적인 남편 혹은 후견인입니다. 즉, 남편은 여인을 밀어 올려주고 있지만 그녀는 다른 남성과 눈이 맞은 상황인 것이죠. 그림의 오른쪽 배경에는 두 명의 큐피드 조각상이 서로 껴안고 있어 이 그림이 단순한 정원 풍경이 아니라 사랑과 욕망이 가득한 장면임을 암시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한 귀족 남성이 자신의 정부와의 사랑을 그려달라며 위로한 작품이었고 프라고나르는 이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그림은 로코코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부드러운 색감과 풍부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프라고나르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영향은 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을 딴 프라고나르 향수 브랜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18세기 귀족 사회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화려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욕망과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코코 미술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귀족들의 지나친 사치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귀족들은 화려한 무도회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고 초콜릿을 곁들인 연회를 즐겼지만 정작 시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시민들이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답변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로코코는 귀족들의 예술이었고 혁명을 통해 시민계층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미술도 변하게 됩니다. 이후 신고전주의가 등장하며 로코코의 장식적이고 감각적인 스타일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로코코 미술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패션과 건축, 디자인,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여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에서는 로코코 스타일의 색감과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올, 샤넬 같은 패션 브랜드에서도 로코코풍 장식과 곡선을 차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곤 하죠. 오늘은 로코코 미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로코코 작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